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상공을 날고 있는데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강행한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을 맹비난했는데요. 좀 지난 이야기긴 한데 정진석 대표는 옛날에는 아남골 호랑이라고 해서 선배들 말은 무조건 복종했는데 요즘은 안 그런다. 내가 그렇게 타이르고 했는데도 김영우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학연을 앞세워서 황당한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영우 위원장 모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출신인데요. 정진석 79학번, 김영우 85학번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어떤 감회일까요? 딱하다느니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느니 하며 자신을 맹비난한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세균 의장은 고려대학교 법대 70학번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있는 대구 범어 2동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보좌관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에 의해 말입니다. 이 보좌관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 측은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국가폭력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일입니다.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에 의해 죽었다고 생각하는 유승민 의원. 네, 국가폭력에 의해 의원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네요. 현대자동차 울산대리점이 협력사에 보낸 공문,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여기는 울산 상공입니다. 최근 태풍 차바가 몰고 온 폭우 때문에 울산 공장에 야적된 차량이 침수됐지요. 공문을 보면 침수 차량은 30만 원을 할인해준다, 이런 공지가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침수차를 절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고 사내용으로 쓰거나 폐기될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침수차가 팔릴지 폐기될지 고객들이 감별할 수 없지요. 즉 침수차는 폐기한다는 현대차 주장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공문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침수된 현대 기아차, 줄여서 현기차,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현기차는 흉기차입니다.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재백이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지난달 고 백남기 농민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경찰은 사과는커녕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야3당은 고 백남기 농민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고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조건부로 발부된 이번 부검영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한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일 변호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러면 제가 이정일 변호사께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네. 법원이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했잖아요. 네네네. 이 조건부로 부검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는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저도 변호사 법조 생활을 한 14년째 하고 있고, 많은 주변 어떤 형사 전문 변호사들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구했는데, 네. 법은 기본적으로 명확성이 생명이고, 법원은 어떤 문제의 어떤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법적 충돌이 있을 때, 그걸 마지막으로 해결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점에 있어서 법원이 어떤 측면에서는 가족들에게 어떤 부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서, 한편으로는 법원의 고민의 지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논란의 해석의 여지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런 결정을 가족들에게 떠넘긴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부검영장 집행을 강행하리라고 보십니까? 제가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영장이 신청되었고 1차로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의 기본적인 그 부검영장 1차를 기각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의무기록지를 통해서 사망의 원인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 그래서 부검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다시 영장 청구를 신청하고 이에 기해서 검사가 부검영장을 다시 청구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떤 행태로든 간에 그 법원이 조건부로 발부한 영장에 검찰 경찰 입장에서 자신들은 충분히 했다라고 명분을 쌓은 그는 축적하에 저는 법률가 입장에서는 부검영장을 집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집행할 거라고 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질의응답 내용이 화제입니다. 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은재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매우 당혹하게 했습니다. 과거처럼 막말이나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요. 조희연 교육감에게 MS 오피스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샀느냐 이렇게 따진 것입니다. MS 오피스는 아시는 대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지요. 아이폰을 왜 애플에서 샀느냐 이렇게 따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은재 의원 단호한 목소리로 MS 오피스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구매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발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념비적인 질의, 안 들어볼 수 없겠죠? 그 학교 업무용 소프트웨어 일괄 구입에 관한 그 횡령건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서울시 교육청은 그 올해 학교 업무 경감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총 90억 원을 학교 운영비에서 차감해서 그 MS 오피스와 한글 워드 등 일괄 구매를 하고 또 일선 학교가 집행해야 할 학교 운영비를 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까지 포함해서 집행했지요. 집행했죠.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의 사용금지 조항 위반으로 공무원 징계 양정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인 거 아십니까?
지금 MS하고 아래 한글 부분을 저희가 학교의 업무, 그걸 모든 학교가 다 두 회사와 계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교별로 한 게 일괄해서 아니라. 90억 예산을 근데 그것이요 지방재정법에 위반됐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예, 지방재정법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모르고 하셨는데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는 네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그 한글 프로그램 구매와 관련해서 1, 2차에 걸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와 예상 가격의 99% 이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그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제가 지금 바로 저희가 그러니까 학교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교육청이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20여억 원을 저희가 전략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만약에 그러신다 그러면 29억 원. 보고가 잘못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수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지금 저지른 걸라고 보는데 교육관님이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아닙니다. 일부러 모르고 계시는 건지 다른... 아니면 제가 이제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하시는 건지 도대체 동문서답만 계속 하시는데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이 결국은 독점 규제. 그러면 왜 이것을 입찰을 안 하고 왜 수의 계약을 했습니까? 이거 입찰하도록 돼 있죠. 아니요, 이 부분은요. MS하고 한글 워드만 해당되는 겁니다. 글쎄요. 근데 그런 다른 것은 회사가 MS를 하면 다른 회사가 있지 않지 무조건 않습니까? 입찰하도록 돼 있죠. MS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한글 워드하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하고 수의 계약을 하신 거죠.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학교에서 MS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지 모든 않습니까? 학교를 얘기하지 마시고 교육청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왜 모든 학교를 자꾸만 핑계를 대세요? MS 오피스를 어디서 삽니까? MS 회사 외에 살 데가 없지 않습니까? 독점 규제, 그다음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게 사법기관에 아마 고발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군 복무 기간에 영창에 갔다고 한 방송인 김재동 씨의 발언. 이 발언을 친박계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문제 삼고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인 김재동 씨가 국정감사에 나오느냐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연예인에게 국정감사 무대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불출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조사도 해보지 않고 김재동 씨의 발언이 허위였다 이렇게 단정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반발했는데요. 이틀 동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제 성남에서 있었던 사람이 사람에게 토크 콘서트에 출연한 김재동 씨의 발언,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우 위원장과 김동철 의원의 발언 내용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까 오는데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네 때문에 저녁에 못 살겠다. 웬만하면 아무나 눈에 띄면 그냥 사모님이라 해라. 뭐 얘기하다가 군대에서 군기교육대를 갔는지 영창을 갔다 왔는지 얘가 다 웃겼어. 근데 시장이 그 사람 불러서 시정 감사를 하겠대. 네 말이 맞는지 이러면 아이고 그 좋다 이겁니다.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거를 국방위에서 얘기하면 2006년부터 지금 2016년까지 5차례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5차례. 원래만 2차례고 북한이 핵실험을 3년, 4년 또는 2년 주기로 하다가 몇 년 주기로 하다가 지금 6개월 주기로 바뀌고 핵탄두는 점점 경량화되고 소량화되고 그 다음에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SLBM 발사하고 그 다음에 ICBM 인터컨티넨탈 배리스틱 미사일을 실어가지고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은 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국방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부르신다니까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가면 얘기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얘기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제가 실제로 얘기를 시작하면 골치 아파질걸요? 저 방해예요. 예? 근데 왜 방이냐? 예? 아버지 백으로 방해됐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법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독자면 방이 가라 그래서 방이 갔습니다. 그 다음 생계곤란.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집이 가난해서 방이 갔어요. 그 다음 방위는 원래 퇴근 시간 이후에 영내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영내에 남아서 그 사람들 회식할 때 사병일 때 일병 제독장 들고 사회 봤습니다. 시키면 시키대로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되니까. 근데 사회를 본 것 그 자체가 군법에 위반됩니다. 내가 이런 얘기 실제로 시작하면 더 있는데 진짜 저 불러서 이야기 시작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스토커도 아니고 1년 전 영상을 나는 내 월급 주는 내 출연료 주는 저는 제 월급 주는 제 팀이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국방위는 세금 주는 국민들의 안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그게 사실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부르시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겠는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만 좋았으면 벗었다 오늘.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님께서 연예인 김제동 씨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국정감사 전에 우리 국방위원님들 특히 여야 간사님들께서 우리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연예인 김제동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방 현안이 많이 또 쌓여 있는 상황에서 연예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발언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예인이 개그를 하는데 그 개그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가지고 국민을 한순간 웃기자고 그 개그의 소재로 삼는다는 것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국민을 지키고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군이 있습니다. 또 군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군과 군 가족의 명예를 생각한다면은 그런 허위 사실을 가지고 방송 개그, 연예 개그의 소재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김제동 씨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또 군과 군의 가족들에게는 사죄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위원장으로서도 우리 국방위원회 국감장을 연예인의 공연 무대장으로 만들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연예인 김제동 씨의 그 TV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난번 국방부 국감에서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기로 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위원장께 따로 그런 조사 내용이 보고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하시는 겁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백승주 의원님께서는 당시 국방부 또 차관이셨고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사실을 좀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김제동 씨도 웃자고 한 일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언론 뉴스를 통하면 그렇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연예의 소재로 삼는다는 것은 저는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단정하실 일이 아니고요. 저도 김제동 씨의 반응을 좀 봤는데 자기도 오히려 증인으로 부르면 가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 분의 간사들께서 결정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을 불러가지고
뭐 사실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그걸 연예인을 국감장에 부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보는데 지금 국방부가 지금 그 조사를 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방부가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또 당사자가 국방부가 조사를 하면 당연히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결론을 못 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셔도 늦지 않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2년 전 국민들은 한국전력공사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최근까지 판결을 계속 미루어 오다가 결국 한전에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어제 아침에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원 변호사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곽상원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일단 논거는 하나인데요. 그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누진 체계의 근거가 관련 법령과 고시에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소송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그 관련 법령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두 번째 그 근거가 근데 그 관련 법령과 고시에는 누진 요금 규정의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규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그 동어 반복적인 논리를 사실은 처음 봅니다. 근데 누진 체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법령이나 고시에 있다는 거고, 그죠? 근데 어디까지 하라는 있다는 것하고요. 실제로 그것이 위법한 약관인지 불공정한 약관인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진 체계의 근거는 있으나 누진 체계가 불공정하거나 위법하면은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법원은 그건 판단을 안 한 겁니까? 그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총괄 원가가 얼마이고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실제로 이 총괄 원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 과정 중에 한전 측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수없이 저희 신청을 했었고 법원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총괄 원가는 이 사건의 쟁점도 아닌 것이요. 원가라는 것은 원래 회계학적으로도 개념이 모호한 것이고요. 이 한전은 지난 시간 동안 10조 원 이상의 원가 부풀리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습니다. 게다가 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원가라는 것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것이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한전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총괄 원가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모르겠다는 이유로 지금 이 요금 규정이 적법한 것인지 위법한 것인지 판단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판단해 달라고 낸 게 소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소송의 취지를 아예 그냥 아무것도 받아들이질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법정에서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수많은 주장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승인 한도를 일탈하였다가 볼 수 있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그러한 판결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때 말하는 수인 한도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 요금 규정에 적용을 받는 국민들이 참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회 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해서 참을 수 있느냐를 본다는 것인데 그러면 달리하게 되면은 지금 국민이 참을 수가 없으니까 소송을 한 것인데 지금 그 법원에서는 거의 참을 수 있다고 본 것 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법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혹은 국가가 관련 법이나 고시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참아라고 강요하는 것이죠. 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창립 준비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이 자리에는 존경받는 경제인 가운데 한 사람인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는데요. 박승 전 총재는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자문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평생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박승 전 총재가 싱크탱크의 자문위원장을 맡은 이유, 축사를 통해서 살펴보시죠. 국민 통합을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거기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국민 통합하자면 우선 지역 통합을 해야 하고, 다음에 계층 통합을 해야 하고, 다음에 이념 통합을 해야 합니다. 지역 통합하려면 뒤떨어진 낙후된 지역을 더 북돋아주고 예산도 더 주고 거기 사람을 더 많이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왔습니까? 계층 통합을 하자면 서민들,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부유한 사람들, 대기업이 조금 더 돈을 많이 내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왔습니까? 법인세 올리자고 하니까 4조 원 그거는 안 올리면서 담배세 올려서 6조 원을 걷어낸 정부 아닙니까? 이념 통합을 하자면 정부가 중도를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아울러야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 쓰는 것이나 모두 그것 쪽으로, 대북관계도 강경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했어요. 통일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고 김대중 노무현 때 이북에 퍼주어서 그때 우리나라가 퍼준 것이 1,000만 원 월급을 받는 형이 동생을 매년 6천 원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퍼주어서 북한이 그것으로 핵을 개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합니다. 그것을 끊고 북한을 완전히 들어맞고 봉쇄하고 그러기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 이후 지금 현 정부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했는가? 대답을 하라! 핵개발 포기했나? 포기시켰나? 오히려 더 엄청난 속도로 개발을 했을 뿐 아니라 과거에는 남북관계에 존재하던 평화체제가 깨지고 천연남 사건이 일어나고 연평도 포격당하고 여기서 받은 한국의 재산 피해가 김대중 정부 때 도와준 거에 몇십 배를 퍼준 이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여러분, 저는 근래 제가 경제학계에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 사태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수조 원의 적자를 송장이나 마찬가지인 대우조선. 살리자는 관리, 살리자는 지도층의 한 사람도 없고 그 시체를 뜯어먹는 데만 관료와 정부와 모든 사람이 전념한 것을 보고 또 요즘 미르 재단이니 뭐 K스포츠니 뭐 하는 현상을 보고 이 나라 기강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수렁에 빠지고 있는 이 나라를 그냥 버려둬야 합니까? 이때 지식인이 나서야 한다. 지식인이 나서야 한다. 나라 구석구석 전면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전면적인 혁신을 해야 된다. 이것은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항쟁 시대의 가치를 뛰어넘어야 하고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야 하고 기득권 중심의 패권주의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리고 국가주도 성장시대, 대기업주도 성장시대 그리고 선성장 후복지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가치 이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가치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 창조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미국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게다가 고기 연기를 몽땅 밑으로 뽑아본 게 옷에 냄새도 안 배고 환경이 겁나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맛있고 시설 좋은 양고기집, 구경 못 해봤을걸. 장 어찌 생각하는가? 무능하고 부패한 양고기집은 아니지요. 씨발 뭔 소리야 그것이? 나가 만날 거는디 못하냐 씨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말하자면 031-902-9292.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안녕합니다. 환아, 이거 어쩌냐? 각하 지지율이 20%란다? 정말 큰일 난 거 아니냐? 임기 말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돌았어? 걱정하면서 웃어?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마음이 씁쓸하다. 이 정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난 대선 선대위 총괄본부장 하지 않았니? 이 모든 문제가 다 노무현 때문이냐? 아마 정권 교체당해도 노무현 때문이라고 할 기다 니들은. 지금 역대 대통령 지지율 1위 노무현 아니야? 입만 열면 노무현 탓하더니 키워준 꼴이지.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탓이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노무현이래? 김제동 때문이지. 뉴스를 보니까 김제동이가 방위로 있을 때 영창 안 갔는데 간 것처럼 뻥쳤다고? 야, 정말 뻥친 거냐? 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전력 손실이야. 알아? 김제동 생각 같아서는 진짜 영창 보내야 하는데 보낼 방법이 없어요. 야, 영창 안 갔는데 갔다고 뻥쳤다? 확인된 사실은 아니잖아. 야, 그럼 국정감사에 불러라. 본인도 나온다며. 그러면 현란한 이빨로 국정감사 물 흐리지 않겠어? 이 새끼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왜? 나와서 똥별들 갑질하고 삽질한 거 폭로할까봐? 괴로 죽여다가 말로 받을까봐? 닥치라고! 지금 누구를 비난해? 거짓말을 한 김제동이를 방송에서 영구히 축출해야지. 안 그래? 고마해라, 고마해. 친박만 텔레비전 나오게 하니까 지상파 케이블 시청률이 뚝뚝 떨어지지. 야당은 고사하고 같은 여당인 내도 텔레비전에서 보기 힘들다고 해서 지역구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도 텔레비전에 안 나오니까
나 죽었다는 소문도 돌아. 아니 어떻게 죽었다는 소문이 돈다는 거야? 어? 마약하다가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는 소문. 닥쳐 이 새끼야. 자, 오늘은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나눠주시죠. 문재인 또 사고치는군. 왜 대기업 본사까지 지방에 가야 해? 어? 공기업 본사를 지방에 이전하는 바람에 재미 좀 봤다고 생각하나? 어? 자신의 대권 야망 그리고 지방표 흡수를 위해서라면 민간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배짱 아니야. 어? 이게 사회주의식 발상이지. 안 그래? 허나 만약에 삼성이 네 지역구인 경북 경산으로 간다면 반대할 거니? 경산으로? 삼성이? 만세 삼창해야지. 어? 그렇다면 나도 문재인 찍어야지. 어?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들한테도 다 문재인한테 표주라고 할 거라고. 어?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와 인재, 거래처 바이어까지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세종시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수고를 일반 대기업도 하라고? 문재인이 버릇을 못 고쳤어요. 미르 재단 설립을 위해서 세종시 공무원을 서울로 출장하게 만드는 이런 불편은 공무원으로 좋게. 야, 근데 언제부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렇게 친절해졌니? 공무원이 민원인을 위해서 서울로 출장 가고 말이야. 박근혜 정부만 할 수 있는 서비스지. 야, 그 정성으로 침몰하던 세월호에 있던 300명 좀 구하지 그랬니? 또 시위 지난 매뉴얼 좀 숙지하고 안전하게 물대포 쏘고. 당신하고 당신 어디 편이야? 나는 나 편이지. 아군 할 때 자아 할 때 나 아자를 쓰면 나 편이면 아편이겠군. 아편. 아편. 닥치지 못해 이 새끼야. 아이 씹새끼들 또 싸우고 지랄이야 이 씨발 새끼들. 이님 나오셨어요. 자, 이님은 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 공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대기업의 그 서울 집중 현상 해소해야 한다고 봐요. 오, 그러면 대기업 지방 이전을 찬성하신다는 말인가요? 기업이 그 본사 이전 비용 때문에 허리가 휘고 직원들이 하루 수백 킬로미터를 왕복하느라 녹초가 될 게 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씨발 그 방법과 방식을 좀 개선하면은 그게 꼭 안 될 일이야? 통신이 발달돼 있고 교통도 잘 구축돼 있는데 아니 그것도 못하냐 이거야. 문재인 전 대표 공약인데 이님이 이렇게 흔쾌히 지지하시네요. 자, 그렇다면은 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 지지하시는 거지요? 아니지. 대기업 지방 이전은 지지하지만 문재인 공약은 반대한다고 봐요. 예?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이 새끼, 야 말 똑바로 들어. 대기업 지방 이전은 지지해요. 하지만 문재인 공약은 반대한다 이 말이지. 아니 그 대기업 지방 이전이 문재인 공약인데 대기업 지방 이전은 지지하고 문재인 공약은 반대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 씨발 새끼, 귓구멍에 다이나마이트 집어넣고 발파 작업을 해야 하나? 왜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 대기업 지방 이전은 지지해요. 반대하지 않는다고 알아들었어? 하지만 문재인의 공약은 추호도 안 된다고 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이 씨발 족같은 새끼, 너 이 씹새끼 나 혈압 오르게 하려는 거야? 잘 들어. 대기업이 있어. 흔히들 자산 5조 원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말해. 알았어? 네. 근데 이 대기업이 말이야, 서울에 있는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는 정책을 펴려고 해. 네. 나는 찬성이야. 하지만 문재인의 공약은 반대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공약이 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 아닙니까? 아니 그래놓고 대기업 지방 이전 찬성한다는 건 뭡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아이 씨발 새끼 죽여버려 이 씨새끼. 너 따위 새끼가 한글을 파괴해? 영감님, 중소기업 본사도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예 서울 사는 사람들 다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원순이는 세금 거둘 사람이 없어서 공무원들 월급 못 주고
그렇게 해서 시장직에서 쫓겨나고. 이 씨발 새끼들, 야 이 새끼들아, 지금 내가 이거 장난하는 줄 알아? 장난 아닌가요? 아주 심한 장난이요. 들켰네, 씨발. 아이, 그만하세요 좀. 자, 문제 내시죠.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이은재가 무식한 소리를 했더라고. MS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서로 다른 회사인 줄 알았던 거지. 자, 그렇다면 서울교육감 조희연을 혼돈의 카오스에 빠뜨린 이 마이크로소프트, MS로 약칭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는 누구일까? 이게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네, 환님, 정답은요? 예, 이수만. 이수만은 MS가 아니라 SM의 창업자지요. 네. 자, 힌트 드리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는 기부를 아주 많이 합니다. 사회자 정답 가자. 정답은 전 재산을 세상에 내놓으신 분이지. MB. 틀렸습니다. 전 재산 사회환원이라. 예. 많이 웃겼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면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그리고 천연 재료로만 만든 건강한 과자, 별을 따다 구운 자, 네,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노동운동가 이소선 여사를 기리는 이소선 합창단의 초청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1일 화요일 저녁 7시 서울 강북구 수유 1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투쟁 현장에서 가슴으로 만났던 이소선 합창단의 선율, 가을의 중심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10월 11일 화요일 저녁 7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 무료 입장입니다.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뜬금없이 김재동 씨가 화제가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재동 씨가 예전에 방위병 근무 시절에 그 사단에서 사회를 봤는데 대장 사모님한테 아주머니라고 얘기를 했다가 예. 영창을 13일 갔었다. 예.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부분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이게 사실이냐 물어보니까 한민구 국방장관이 그 사단에서 근무한 건 맞는데 영창에 갔다 온 기록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다. 우스갯소리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대장 사모한테 아주머니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영창을 보냈다는 건 군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여주는 건데 그게 허위사실이라면 이건 명백하게 군의 명예를 훼손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이 김재동 씨를 국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논란이 일었고 김재동 씨는 어제 자신의 이제 토크쇼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뭐 증인으로 부른다면 나가겠다. 근데 감당이 되겠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김제동 씨가 훨씬 더 내공이 깊지 않습니까? 요즘 김제동 씨 그 대중연설 하는 거 보면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그 내공이 깊은데 예. 그런 사정을 다 간파를 했는지 오늘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합참 국정감사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야 간사들이 그 국방 현안 등 논의할 사안이 많은 국감장에 연예인 김제동 씨를 불러 발언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김제동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건 이제 좀 적절하지 않다. 이게 그 국방위의 의견인 것 같고. 예. 그런데 이제 김영우 위원장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여전히 저 문제를 삼았습니다. 뭐냐고 그러면 김제동 씨가 있지도 않은 일을 개그의 소재로 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김제동 씨는 국민과 군에 사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김영우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이제 또 반박을 했죠. 네. 김제동 씨 발언을 어떻게 허위로 단정할 수 있느냐.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 김제동 씨의 그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그 전제에서 지금 사과를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이건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과를 요구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김영우 위원장은 웃자고 한 소리라고 본인이 스스로 밝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기록도 없기 때문에 이건 허위가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계속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왈가왈부가 있었고요. 김제동 씨의 발언을 문제 삼았던 백승주 의원은 어쨌든 이것은 김 씨의 말은 군에 대한 신뢰에 구멍을 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진실 규명 노력을 계속하겠다.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논란을 이제 계속 이어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그 김제동 씨 국정감사 출석에 대해서 김제동 국감을 할 만큼 국방위원회가 한가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제동 씨를 띄워줄 일이 있느냐. 김제동 씨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다. 이렇게 좀 진화에 나섰습니다. 근데 진실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김제동 씨가 아예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고 예. 그런 발언으로 어느 정도 좀 곤욕을 치른 건 맞고요. 근데 이게 김제동 씨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죽자고 달려드니까 이게 개그가 다큐가 되고 점점 일이 더 커지고 그래서 정말로 김제동 국감이 될 뻔했는데 이 사람들도 알아차린 거죠. 김제동 씨가 국감에 나오면 자기네들이 얻을 게 없다는 걸 알아차려서 일단은 진화를 계속했는데 진상규명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은 밝히고 있어서 어쨌든 김제동 씨를 계속 괴롭겠다 그 뜻을 나타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제동이 나와가지고 추가로 자기가 군에 있었을 때 불합리한 횡포 이른바 갑질이겠죠. 별 달린 장성들이 그렇죠. 뭐 이 군법을 어겨가면서 사병들에게 갑질을 한 거. 이게 또 추가 폭로가 된다면은 이게 얻을 게 없다라고 판단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일과 시간 이후에 방위병이 그 사회를 본 게 이제 규정 위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자기네들이 불리한 거니까요. 어쨌든 뭐 정무적인 판단을 잘 한 것 같아요. 김제동 씨를 국감 증인으로 안 부르겠다는 건. 아니 보니까 지금 SNS에는 좋다. 네. 그럼 나도 군대에서 있었던 일 한번 다 얘기해 보겠다. 라면서 깎아보자. 릴레이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예. 하여간 김제동 씨 국감 출석 기회. 이번 국감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뻔했는데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최대 이벤트를 뭐 본인들이 만들려다가 뜨거하고 다시 거둬들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 밑으로 내려갔군요. 예, 그렇습니다. 총선 직후에 그 지지율이 29%였는데요. 지금 그것과 똑같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의 이제 정례 여론조사고요. 그러니까 총선 직후 이후로는 이제 처음으로 30% 이제 벽이 이제 깨진 건데요. 그 29%라는 수치는 작년 1월에 그 연말정산 가지고 이제 세금 폭탄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한 번, 그리고 메리스가 창궐했던 작년 6월, 그때 또 29%, 그리고 20대 총선 직후인 올해 4월 셋째 주, 네 번째로 나타난 수치고요. 29%는. 이 이유는 그거겠죠. 뭐 최순실, 미르, K스포츠재단, 뭐 여러 가지
비선실세, 측근 비리 의혹이 이제 터지고 나오는데 지금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적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오른 57%였는데요. 그 부정평가를 한 응답자들은 이제 그 이유로 소통 미흡, 이것을 가장 크게 꼽았습니다. 독선, 독단적인 행태,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 경제 정책의 실패, 이런 것을 이제 꼽았고요.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그 30%로 선두 자리를 지켰는데 전주보다 1%포인트 떨어져서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더불어민주당 25%로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당은 2%포인트 떨어진 10%였습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이 이번 주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잘못된 거냐 잘된 거냐 물어보니까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71%,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21%로 나타났습니다. 절대 다수가 김영란법의 시행을 이제 환영하는 여론을 나타냈습니다. 예. 아이고, 이런 거에 또 개의치 않아 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기도 한데요. 하여간 총선 이후의 최저다. 그러니까 총선 때는 당연히, 새누리당이 참패를 했으니까 지지율이 바닥을 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총선 지나고 한참 뒤인 시점, 이 시점에 다시 최저치다. 이건 그 총선의 민의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고 반영도 안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밖에 없을 텐데 말이죠. 예, 어쨌든 그 30% 벽이 여러 번 깨지긴 했지만 29%는 여러 번 이제 나온 수치여서 별로 이렇게 충격적이고 이렇게 뉴스라고 보지는 않고요. 한 20%대 벽이 깨져야 저분들도 조금 더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김진태 의원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간첩에 비유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체의 그 일부분을 비하하는 이런 그 비방을 했지요.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당이 사과하지 않으면은 법적 대응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모양이군요. 예, 그게 그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정치인 박지원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이것은 국민의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공당에 대한 이건 모욕과 이제 비방이다. 당 차원에서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강한 의견을 이제 나타낸 건데요. 예. 잘 아시겠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 때 남으로 오라, 자유의 땅으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거는 사실상 북한의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진태 의원이 박지원 의원의 뇌의 주파수가 북한 당국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게 무슨 돌고래나 무슨 뭐도 아니고 무슨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전 얘기를 했냐면 왜곡과 선동으로 눈이 비뚤어졌는데 뭔들 제대로 보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이 눈이 한쪽에 실명 상태여서 인공눈을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이건 그 신체적인 약점을 이런 식으로 비하한 거 아니냐 해서 SNS나 여론이 상당히 지금 김진태 의원한테 정말 해도 너무하다. 아주 이제 안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법률위원장 이용주 의원이 이제 성명을 냈습니다. 예. 예, 뭐라고 했냐면 김 의원은 공당의 대표를 이중 간첩에 비유하며 음해하더니 이젠 개인의 신체적 결함을 공공연히 비방하는 등 비뚤어진 시각과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래서 그 신체적 결함은 교정하거나 보조를 받아 정상화할 수 있으나 비뚤어진 시각과 마음은 어찌 고칠 수 있을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소위 일베 대통령으로 칭해지며 박 대통령의 최전방 돌격수를 자처하는 김진태 의원의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안쓰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심 어린 사과가 없다면 공당을 음해하고 공당의 대표를 모욕한 것에 법적 책임은 엄중히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이 문재인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제 판례가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걸 다 감안을 해보면
김진태 의원의 이 발언은 이제 법적으로 분명히 이제 문제되는 것이고요. 예. 저는 이 표현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소위 일베 대통령으로 칭해지고 있다. 김진태 의원이. 그런가 보죠. 저는 일베를 안 봐서 모르는데 일베에서는 거의 김진태 의원이 대통령으로 추앙을 받나 본데 아마 그런 것에 취해서 정말 끝간데 모르는 막장, 독설, 막말을 날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참 이 사람 대책 없네. 사과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사과할 가능성은 없죠. 뭐 민사 소송을 당한다면 뭐 그걸로 갈 것 같고 뭐 형사적으로 명예훼손도 충분히 소지가 있는데 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것 같지는 않고 뭐 몇백만 원 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또 계속 그러면서 또 일베에서 또 응원해주지 않겠어요? 예. 뭐 그런 걸 믿고 이런 식으로 노이즈 마케팅식으로 자기 정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베에서 사과 안 하고 버티면 또 영웅이 됩니다. 보니까. 예, 또 모금해주고 뭐 그러겠죠. 그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긴 할 텐데. 예. 자, 언니가 보고 있다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뉴스의 중심에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나 그의 정보력 뭐 이런 부분을 좀 짚어봤는데요. 당내에서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동반 사퇴한 이후에 지금 비대위원장이 된 게 한 100일 정도가 됐고요. 근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 당을 상당히 빠르게 안정시켰다. 이렇게 이제 평가는 받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그 리더십에 있어서 상당히 호호가 엇갈린다고 그래요. 당내 최대 계파인 호남 의원들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상당히 싫어한다고 하고요. 예. 박지원 의원이 호남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호남 의원들은 상당히 좀 거리가 좀 있다고 하고 오히려 비례대표 의원들 그리고 수도권 의원들 뭐 이렇게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상당히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의 최이배 의원이 있잖아요. 상당히 이제 개혁적인 경제개혁연대에서도 활동을 했던 최이배 의원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 또 김진태 의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문제된 발언들. 그래서 그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전에 같이 검찰에서 근무했던 공안검사는 사람 자체는 되게 순수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쓴 기사 중에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친박 중에서도 강성 친박, 강박 4인방을 이제 꼽았는데요. 그게 조원진, 이장우, 박대출, 김태흠 의원이거든요. 김진태 의원도 하는 짓 보면은 뭐 강성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4인방에는 못 끼는데 어쨌든 지금 이른바 친박 주류에는 이제 못 끼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러니까 친박 주류들은 어떻게 작전을 짜서 뭐 지령을 내리고 어떻게 움직이고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김진태 의원 혼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래요. 누가 뭐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말 팩트를 가지고 한 건 한 거는 송희영 주필,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대우조선에서 제대로 접대받았다. 이런 부분이었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근거 없는 레토릭 그리고 막말, 독설 뭐 이걸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서 저희 김남일 기자는 이건 거의 강원도의 김진태는 독립채산형 친박이다 이렇게 이제 칭했습니다. 이거 참. 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삶을 개척해 나가는 친박이라는 뜻에서 독립채산형 친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이제 사저를 국정원이 복덕방 뭐처럼 이렇게 집을 보러 다니고 있다. 이거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가 화제는 됐지만 기자들 입장에서는 기사 쓰기에는 팩트가 좀 덜 무르익은 이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고 이제 물으니 저희 이제 출입 기자들은 박지원 의원이 이제 예전부터 정보력이 이제 뛰어나다고 했는데 스타일이 그렇답니다. 일단 질러놓고 보면 그들이 이제 정보가 들어온대요. 이제 그게 정보를 키워가는 이제 스킬이었는데
그 제1야당 시절에 이제 이른바 박남매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에서 박지원, 박영선, 둘이 이제 콤비를 이뤄가지고 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날린다든지 그런 이제 개가를 올리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제1야당이 이제 법사위원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지금은 제3당이다. 제3당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예전만큼의 그 한번 질렀을 때 그 뒤로 이렇게 정보가 쭉쭉 빨아올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정보력은 예전만치는 좀 못할 거다. 뭐 이런 예측, 관측도 좀 나왔고요. 사저 관련해서는 저희 김남일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박지원 대표의 그 비대위원장의 그 사저 폭로, 이른바 폭로로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려면 국가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예. 왜냐면 그 주변에 이제 경호동도 지어야 되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집도 이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대지를. 예. 삼성동 강남은 땅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이런저런 뭐 매입 비용, 유지 비용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삼성동으로 가지 않고 정말 국가와 나라를 위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차라리 대구나 구미 이런 곳으로 낙향하는 게 훨씬 낫다. 아니면 사드 포대가 들어설 성주나 김천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이제 제안도 내놨는데 이 부분 한번 청와대에서 저희 방송을 듣고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경주 월성 원전 옆에 가면 어떨까요? 그게 더 훨씬 뭐 그것도 좋죠. 예. 임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영화 자백을 만든 최승호입니다. 드디어 자백이 10월 13일 개봉합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속여온 국정원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모험에 함께 나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얼마 전까지 녹색당 언론홍보기획단장을 지냈고요. 10월부터는 이렇게 호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구미시 의원, 김수민 전 의원 만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낙향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미에 내려와 있고요. 좀 새로운 활동도 준비하고 개인적인 부분들도 좀 준비를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활동을 본격화하신다는 말씀인데 대선 스케줄에 맞춘 행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히 계획이 분명하게 서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공적인 거, 사적인 거 다 그냥 모색 중이고, 약간 백수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아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집에서 쉬는 이런. 그리고 요즘에 참 제가 그 교통방송 김어준 뉴스공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를 너무 위협하는 것 같아서. 좀 분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게스트들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조성주, 정태인 뭐 이런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인데 예. 결코 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골목 상권을 옹호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 나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 중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수민 전 의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그 연합뉴스가 골프장에다가 사드 포대를 합성한 사진 계속 쓰게 됐습니다. 성주 롯데골프장이 새로운 사드 부지로 선정이 됐죠. 예. 이쯤에서 중간 결산을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성주 군민들 저는 잘 싸우셨다고 봅니다. 진작부터 저는 예감을 갖고 있었는데 성주 농민들은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사드를 대가로 어떤 개발 이익을 떨어뜨려준다고 해서 넘어가지 않을 거다. 원래 농민운동의 기반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귀농한 분들도 제법 될 거다.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런 추측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성주의 반대운동이 잘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그리고 초장부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박근혜 사진 떼버릴 때 그거 보면서 제가 우리가 살면서 우상이나 성역을 스스로 철거한 적이 몇 번 있었던가.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좀 잘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또 그쪽에 투쟁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녹색당원도 좀 계신데 근근히 얘기 들어가면서 저는 성산포대에서 골프장으로 밀어낸 거 이게 절반의 승리라는 마음도 한편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만하면 됐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싸워나갈 수 있다. 충분히 그 힘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드 말고도 지역사회 여러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라는 평가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제가 감히 성주 군민들 반대 투쟁을 평가할 자격이 없는 것 같고요. 너무 잘 하고 계시니까요. 그에 비해서 성주 군수 국회의원 정말 극단적인 찌질한 노선을 가고 있습니다. 찌질한 노선. 김만곤 군수는 군민들 집회를 방해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술집 여자, 다방 여자들이나 반대 운동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옛날 일이긴 한데요. 제가 커피에 침을 좀 뱉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좀 뱉은 적이 있었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인데 한번 성주군청으로 배달시켜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김한곤 군수가 이게 본의 아니게 사드 반대 여론을 잘 짚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나 현장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게 여성들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저는 이 흐름 정말 주목할 만하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완영 국회의원 성주 내 종북 세력이 계속 반대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종북 세력 표를 받아서 의원이 됐다는 거죠. 자기가 결국엔. 그래서 이 이완영 의원 혹시 지하혁명 조직의 그 아로의 구성원 아닌가 반드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말 이완영 의원이나 김한곤 군수를 보면서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 나오는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조진웅 씨가 나오는데, 나이도 뭘 만큼 먹은 양반이, 어디서 개아리를 털고 있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분들한테 딱 적합한,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제가 뉴스 헬리콥터는 없지만 김천상공을 날아보겠습니다. 이철우 대 박보생, 예상 밖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롯데골프장이랑 가까운 김천혁신도시가 이제 율곡동에 있는데, 여기가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정당 득표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28.3%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가 새로 조성된 지금 김천 내의 수도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영남인데도. 그 이제 국민의당이 27% 정도 나왔고 더민주가 25% 정도. 그러니까 거의 3당이 팽팽하게 나온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서 이제 정치 성향상 이미 반대 운동이 강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요. 주목할 점은 이 분위기가 율곡동 이 동네만 그런 게 아니라. 김천 인터넷 뉴스가 9월 19일에 김천 시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사드가 필요 없다가 46.7%, 필요하다가 40.8% 이렇게 나왔고 성주 롯데 골프장에 대해서는 찬성은 25.1%, 다른 장소로 하자가 11.6%고요. 예. 반대가 55.1%입니다. 예, 김천 전체 여론이 그 정도라는 거고요. 예. 저는 성주하고 김천 혁신도시가 지금 사드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 대안적인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예. 성주는 성주대로 어떤 농민의 길, 율곡동은 율곡동 혁신도시대로 도시민들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3선인 김천의 박보생 시장이 국회의원 생각이 있을 경우에 반대 여론을 등에 업을 만하다라는 게 보이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 와중에 이철우 의원은 사드 배치 지역으로 이사를 가겠다. 예,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이게 대도박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철우 의원에게 길이 하나 더 있을 수가 있다. 예. 경북도지사를 노리는 것입니다. 예. 김천에서 민심을 잃더라도 경북에서 도지사 할 수 있다. 이런 심산 아닌가 의심이 되고요. 예. 보통 경북지사는 구미 아니면 포항에서 나온다 이런 통념이 있습니다. 김천 출신인 이철우 의원한테는 불리한 그런 여건인데 예. 지금 현재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3선이거든요. 더 못합니다. 그리고 이철우 의원은 국회의원 되기 직전에 김관용 지사 밑에서 부지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도지사에 도전을 안 한 게 김 지사가 관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번에 사드 배치를 통해서 박 대통령이나 이쪽 중앙의 인정을 받고 지역사회에서는 김 지사 등과 강고한 사드 동맹을 맺어서 도지사를 노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요번에 재산부지 나온 건 철저하게 사실 김관용 지사의 작품입니다. 예. 김관용 지사가 청와대로 성주로 뛰어다니면서 재산부지론에 불을 지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 이 자리가 보통 재선 의원이 맡는 게 관례였다고 하는데 예. 초선인 구미 갑 지역의 백승주 의원이 맡았습니다. 예, 백승주 의원이야 뭐 사드 배치에 뭐 눈이 희번득한 의원인데 그 사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요즘 또 김제동 죽이기에 또 혈안이 돼 있는 아주 신이 나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귀결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백승주 의원이 초선인데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 새누리당에서 좀 안 좋은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이미 낙점된 인사 아니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의심하기로는 백승주, 김관용, 뭐 이철우, 뭐 이들을 축으로 사드를 구하려는 경북의 구사대가 맺어진 거 아닌가. 네. 예. 그리고 이철우 의원이 이걸 토대로 경북도지사로 도약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측을 해봅니다. 지켜볼 일일 것 같고 지역에 사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그냥 잘 되게 놔둘 수만 없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상황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정말 이번에 짚고 나가고 싶은 게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태도, 이거는 반드시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드 배치 가시와 당시부터 민주당이 당론을 제대로 안정하고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예. 이쯤에서 도울 김용옥 박사를 다시 호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도라고 말하면 도가 아니라 이 말이야. 네.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대놓고 못 박으면 그게 전략적 모호성인가? 전략적 단호박이 아닌가 그냥. 대놓고 피해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게 그냥 김종인 지도부의 작품이냐 이게 혹시 아니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의원이 그냥 다른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하고 싶은 거를 대놓고 대행하는 거고 그 뒤에 민주당의 몇몇 여러 의원들이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심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게 좀 맞아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민주당이 이제 북한 핵실험 또 핑계대면서 또 미적거리는 상황이고 지금 사드 여론이 어디에 좌우가 많이 되냐면 북한에서 이를 터뜨리면 또 찬성률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죠.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사드가 무기로서 효용성이 이제 없고 쓸데없이 고도가 높아서 이제 고도 40km 이하로 날아오는 대남용 북한 미사일에는 맞지도 않는다. 이건 뭐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 근데 민주당이 오히려 북한 때문에 미적거리는 것은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쪽에 오히려 X밴드 레이더를 달아주는 격이 아닌가.
사실 저는 처음부터 민주당한테 완강한 반대를 해주기를 바라진 않았습니다. 기대를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어떤 진보 정당이나 시민단체와 다른 역할과 플레이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한국 사회에서 안보 이슈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사드를 실제로 막아내려면 중간층을 견인해야 되고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건 그냥 방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차라리 뭐 조건부 형식으로 뭘 얘기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가령 안보 이슈 중에 얼마 안 되는 야권에 유리한 이슈가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이런 문제가 있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사드에 대한 반대를 똑부러지게 하는 게 부담이 된다면 이거를 전자권 환수 문제랑 결부시켜서 진짜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운용하는 게 어떠냐. 그게 동아시아 외교 차원에서도 중국, 러시아를 덜 자극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전자권조차 없지 않냐. 전자권 환수랑 같이 논의해보자. 이 사드가 대북 문제로 비춰지면 찬성 쪽이 유리하고요. 반면에 대미 굴종이냐 국가 자주냐 이걸로 가면 사드 찬성 쪽이 더 불리해지는 그런 경향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자권 환수 찬성 여론이 높은 것도 저는 같은 이치라고 보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좀 이렇게라도 플레이를 했으면 자연스럽게 전자권 환수 문제가 대선의 이슈로 떠올랐을 테고 민주당으로서도 유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사드에 대한 대응을 보면은 안보 이슈 고지를 다 넘겨져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근래 한 15년 정도 여기저기 이제 투쟁을 보거나 연대도 해보고 뭐 깨져나가는 것도 보고 했는데, 성주 군민들하고 김천 시민들 잘 싸워 오셨고 싸워 나가실 겁니다. 근데 이제 사드 배치 문제를 그분들한테 다 떠넘길 수는 없는 것이겠고요. 지금 무슨 소리가 나오고 있냐면, 새누리당 탈당서를 이제 받고 있죠. 그 사드 배치 반대 운동 있는 지역에서 사드를 새누리당이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한가한 의미에서 원래 당원이었던 사람들 탈당서를 받고 있는데 새누리당 것만 받아서 되겠냐, 민주당 탈당서도 받아야 된다라는 좀 비아냥이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도 사드 반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 좀 주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질 것 같고 그러고도 1번 찍는 주민들이니까 이런 거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욕을 할 수가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지금 뭐 정당으로 치면은 김종대 의원 있는 정의당이나 또 지역 현지에 당원들이 반대 투쟁하고 있는 녹색당이 뭐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TK 지역의 어떤 새누리당으로부터 이탈하는 여론들을 뭐 정의당이나 녹색당 같은 군소정당이 다 갖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민주당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어떤 당리당략을 넘어서 사드 배치를 실제로 막아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참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정권도 못 잡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 이슈에서 새누리당을 극복하지 못하고 피해가기만 한다면 총선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대선은 못 이긴다. 왜냐? 대선은 그냥 현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어떤 총체적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복지는 진보, 안보는 보수 이렇게 가버리면 아마 다수 국민들은 그냥 그럴 것 같으면 뭐 유승민이나 남경필 같은 사람 대통령 시키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말 들어서 민주당이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더 늦기 전에 전략을 좀 제대로 다시 짜기를 촉구를 해보는 것입니다. 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민주당은 내년 대선까지 미국을 자극하지 말자. 미국에게 밉보이는 행동을 하지 말자. 이지고잉 전략을 취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또 옛날 사례로 좀 봐야 될 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도 혹시 미국에 밉보여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또 돌파해 나가는, 그러니까 본인이 반미 노선은 아니지만 반미면 또 어떠냐 이런 발언 또 했고 또 이제 그때 있었던 소파 개정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 이런 것들이 또 대선에서 또 노무현 후보가 승리하는 그런 원인이 된 것도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그냥 이런 복지부동의 자세로 갈 때 오히려 무난하게 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전폭 공감이 되는데요.
한 가지 여담처럼 여쭙고 싶은 게 네. 구미도 김천사드와 가깝지 않습니까? 네, 가깝습니다. 뭐 성산포대에 그 부지가 있는 것보다 그 성주골프장을 옮겨온 게 훨씬 더 가깝고요. 예. 그래서 뭐 구미에서도 지금 반대 운동을 하고 있고 뭐 밴드를 이렇게 만들었더니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또 가입을 해주셨어요. 예, 오늘도 이제 구미역에서 집회가 있을 예정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국가적인 문제라서 특정 지역의 반대 운동만으로 힘이 붙이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좀 다른 도시에 다른 지역의 시민들한테도 좀 연대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수민 전 의원의 말씀처럼 구미, 김천, 성주를 외롭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수민 전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한 주간이 또 이렇게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가을은 깊어야 하는데, 네. 즐거운 소식, 반가운 소식은 들리지 않고 답답합니다. 예. 전쟁의 가능성도 깊어가는 건 아닌가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말이죠. 예.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전쟁을 내뱉는 사람들의 이 속셈이 보이면서도 이게 현실화하지 않을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예. 김종대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에 그래도 우리가 평화를 지켰던 노하우도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하면서 신중론을 펴던데 예. 그 노하우가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지지대 같아서 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말이죠. 예.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죠. 막고 평화라는 가치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죠. 예. 교수님 그럼 오늘 어떤 작품 만나볼까요? 예, 오늘은 마크 트웨인의 작품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예. 예, 마크 트웨인은 잘 아시겠지만 톰 소여의 모험 그리고 허클베리 핀의 모험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예. 아마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그러고요. 예. 이 해밍웨이 이후 쭉 이어지는 미국 문학의 우뚝 선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톰 소여와 허클베리 핀은 잘 알려져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톨스토이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크 트웨인의 다른 측면들은 우리 한국 독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이 마크 트웨인은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또 뛰어난 에세이스트이자 예. 반전 운동가, 반제국주의 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점을 발견해내는 게 또 우리의 몫일 텐데요. 예. 오늘은 이 전쟁을 말하는 소리들이 오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예. 오늘 제가 고른 책은 마크 트웨인의 전쟁을 위한 기도입니다. 네, 원래 오늘 금요일이 시를 읽는 날이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예. 네, 근데 이 전쟁을 위한 기도가 시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골랐습니다. 예. 이 작품의 배경을 보면은, 미국과 스페인 전쟁,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쿠바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스페인이 아주 대대적인 전쟁을 한판 벌입니다. 예. 원래 명분은 미국이 쿠바의 그 독립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는데, 정작 그 속셈은 달랐죠. 예. 미국의 이 몰로주의를 깨고 본격적으로 제국주의 판에 끼어들기 위한 포석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작
쿠바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고 필리핀에서 아주 야만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예. 필리핀을 기독교화하고 문명 개화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1906년에 대학살을 비롯해서 예. 필리핀에서 무시무시한 전쟁을 치릅니다. 예. 이걸 지켜보던 이 마크 트웨인이 이 작가적인 양심에서 못 견뎠던 모양이죠. 처음에는 이제 쿠바의 독립을 지원한다니까 미국과 스페인 전쟁을 지지했습니다마는 예. 전쟁의 실상을 보고서는 이게 아니다 하면서 아주 가열찬 비판을 시작합니다. 예. 그중에 하나가 1905년에 나온 이 전쟁을 위한 기도라는 짤막한 우화 형식의 시. 시로도 많이 읽혀진다 그러는데요. 마크 트웨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아는 얘기인데 마크 트웨인 낭독하기를 그렇게 즐겼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자기 소설도 많이 낭독하고 그랬는데 이 전쟁을 위한 기도도 친구와 딸에게 이게 낭독을 해주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책 결국은 발표되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야 1923년에야 발표가 됩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쟁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예. 교회나 학교나 이런 데서 전쟁을 찬양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울려 퍼지겠죠. 예. 어떤 목사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군사를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예. 우리 땅과 깃발의 수호자이시여. 예. 이걸 우리 김 PD가 해야 잘할 것 같은데. 공화국 논평조로. 그러기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충동질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조국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온갖 논리들이 다 동원되겠죠. 예. 낯선 사람이 하나 이 기도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예. 그 부분 읽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무찔러야 한다 그럴 때는 예. 사실 그렇잖아요. 그럼 그 상대방이 무찔러지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A가 B를 이긴다는 건 B의 패배를 전제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럼 전쟁에서의 그 패배란 모든 삶의 파괴를 의미하죠.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목사의 기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그 이면에는 저쪽 그 적들에 대한 아주 가차없는 응징 또는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예. 그걸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듣고서 낯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도에 언급되진 않았으나 승리에 뒤따를 수밖에 없는 많은 결과들도 함께 기원한 것이다. 너는. 맞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는 그 말로 하지 않은 부분들도 함께 들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네가 말로 하지 않은 기도가 무엇인지 그 말로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이제 발화되지 않은 기도. 그러니까 승리를 기원하는 그 기도에서 얘기되지 않은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줍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오 주여,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의 젊은 애국자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용사들이 전장으로 나가나이다. 이들과 함께 하소서. 우리의 영혼도 이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따스한 난로가에 단란한 평화를 뒤로하고 적을 무찌르기에. 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시어 우리의 포탄으로 저들의 병사들을 갈길갈길 찢어 피 흘리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시어 저들의 청명한 벌판을 저들 애국자들이 창백한 주검으로 뒤덮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시어 천둥과 같은 총성을 저들이 부상병들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내지르는 비명 속에 잠기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시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포화로 저들의 누추한 집들을 잿더미로 화하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시어 저들의 죄 없는 과부들이 비통에 빠져 가슴을 쥐어뜯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시어 저들이 집을 잃고 어린 자식들과 함께 흙바람이 는 황폐한 땅을 의지가시 없이 떠돌게 하소서. 누더기를 걸친 채 굶주림과 갈증 속에서 여름에는 이글거리는 태양에 겨울에는 살을 애는 한풍에 놀이개가 되어 영혼은 찍히고 노고에 지친 몸으로 헤매게 하소서. 주님께 안식할 무덤을 강구하더라도 거절하시고 주님을 경모하는 우리를 위하여 저들의 소망을 산산히 날려버리시고 저들의 생명을 시들게 하시고 저들의 비참한 순례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하시고 저들의 눈물로 저들의 길을 젖게 하시고 저들이 상처투성이 발에서 흐르는 피로 흰 눈을 얼룩지게 하소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나이다. 사랑의 정신으로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께. 아멘.
엄청난 반어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의 입으로 전쟁을 얘기하는 것도 죄와 기업거니와 전쟁의 승리를 하느님께 기도하는 순간에는 바로 그 이면에는 이 목소리가 깃들어 있다는 거죠. 예. 이 낯선 늙은이가 이 기도를 마쳐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했느니라. 너희가 아직도 이렇게 바란다면 말하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사자가 기다리려나. 내가 전해주겠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목사나 전쟁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 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저 사람 말이 맞구나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한 말이 너무나 터무니없었기 때문이다 하고 끝나요. 얘기가 바로. 예. 광인으로 취급된 이 늙은 사람의 목소리가 사실은 평화와 이 삶의 진실을 가꾸는 사람들에게는 절절히 와닿겠지만 전쟁의 노예가 된 사람들, 전쟁 부추기는 사람들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늙은 이 현자의 목소리가 이치광의 목소리를 들렸을 법합니다. 예. 전쟁만 그럴까요? 그렇진 않겠죠. 예. 저는 시에 가까운 에세이를 읽으면서 삶을 전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소서라고 비는 사람들. 그 이면의 기도는 우리 마크 트웨인의 기도 방식을 빌면은 나만 부자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찌들리게 해주십시오라는 뒷면의 기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함께 잘 살자고 기도해야 맞죠. 예.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자고 기도해야 맞을 텐데 대박 나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 주술 같은 기도 같은 말들이 횡행한 우리 사회에는 바로 그 이면의 기도를 이런 거꾸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 이 시를 택하셨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비웃는 세력을 빗대기 위해서 고르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그것도 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예. 그 남의 죽음을 모독하고 모멸하는 자들은 자신의 생명과 삶과 자신의 그 모든 부모들과 관계들까지 모독하는 겁니다. 아, 자신의 그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죽음도 모독하는 것이다. 아, 물론이죠. 타자에 대한 관심과 공감은 결국 나의 생명,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삶들에 대한 공감까지를 포함하잖아요. 예. 백남기 선생에 대한 이런 모멸이나 이런 이 모독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아마 혼자 잠잘 때 알 겁니다. 이게 자신의 삶이나 생명, 자기 부모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는 그 또 알량한 권력이고 이런 거겠죠. 참 딱한데 아까 잠깐 브리핑에서 김규황 씨 얘기를 소개해 주셨는데 동물도 못 되는 뭐 인간은 물론이고요. 이건 악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김규황 씨가 했다는데 저 동의합니다. 아마 이 거꾸로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예전에 베트남 전쟁 당시에 한국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자유의 십자군이라면서 베트남 전쟁에 이제 파병되는 그 우리 군인들에게 이런 호칭을 붙였습니다. 위장 없는 영구한 평화를 아시아에 심고자 몸바치는 당신들. 인간의 자유를 지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역군이다. 뭐 이렇게 추앙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예.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전쟁도 반대하는 게 종교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피치 못할 전쟁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든 막아내는 게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죠. 아무리 그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대화를 해서 이런 불장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또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깊은 뜻이 있어서 베트남에 참전한 분도 있겠지만은 베트남에 갔던 그 한국 군인 중에는 현지인을 살상하고 방화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일들도 분명히 기록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이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군인이 십자군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유의 십자군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추앙한 그 한국 개신교 지도자의 이런 발언은 상당한 어떤 그런 묵시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이 우리 마크 트웨인의 기도문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병군인 말씀하셨는데
전쟁에 동원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 동원된 군인 병사들도 결국은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마크 트웨인을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허클베리 핀도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잘 눈에 띄지 않는 이런 글들, 이런 책들도 하나씩 챙겨서 보시면, 찾아서 보시면 아주 깊은 그 기쁨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엄마의 삶을 제가 바로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께 제가 엔딩 노트라는 거를 선물을 드리면서 어머니가 정말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머님의 삶을 기록하면서 그걸 이제 읽으면서 많이 울고 많이 웃고 그랬습니다. 문자당과 은빛 기획 원혜영, 유시민, 최민희, 김미화가 함께하는 다음 스토리 펀딩 엔딩 노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엔딩 노트를 선물해 드리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참여해 주십시오. 엔딩 노트. 엔딩 노트를 어르신들께 보급할 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을 찾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이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 시사인 북에서 협찬하는 악마기자 정의사제,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독재 권력과 목숨을 걸고 싸워온 함세웅 신부, 그리고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속 시원한 현대사 콘서트를 지난 겨울에 열었었습니다. 그 내용을 책으로 엮었는데요. 악마기자 정의사제. 악마기자 주진우가 묻고 함세웅 정의사제가 답하는 방식입니다. 속 시원한 현대사 콘서트에서 나눈 즐거움과 희망을 좀 더 많은 분들과 나누려고 펴낸 책입니다. 악마기자 정의사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특집 방송으로 주진우, 함세웅 두 분을 모신 토크쇼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 거가대교와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검색창에 두모실 펜션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전동지게차 배터리 JN님. 앙드레김 본명을 묻는 퀴즈였죠. 정답은 1번 김봉남이었습니다. 맞히셨습니다. 대통령 사퇴하라는 김용민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대통령이 당장 물러나야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사드 무효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전동지게 배터리 JN님께 두모실 펜션 이용권도 드리겠습니다. 달나라 팽이님, 정답은 김봉남입니다. 맞히셨습니다. 오늘은 김용민 브리핑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늘 생각만 하는 것과 말로 표현하는 것은 다르지요. 저는 박근혜 씨 사퇴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피박 퀴즈 정답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와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과자, 비열을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분입니다. 사진을 찍자님입니다. 정부가 직접 수매해서 쌓아놓은 쌀, 바로 정부미죠.
정부미가 정답이었습니다. 정부미를 맞히셨습니다. 사진을 찍자님이요. 정부 정책은 좋든 싫든 저에게 영향을 미치고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 뉴스를 보아도 신문을 보아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알게 된 김용민 브리핑을 접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무 빠른보님 정답 정부미 맞히셨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 동남아시아 군벌 국가입니까? 고작 9년 만에 나라를 이 정도로 망치는 것은 군벌 국가도 불가능할 겁니다.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비공개 단식도 하셨던 샤이 정현님께서 보내온 사연입니다. 이분 당무수석에서 닭무수석으로 필명을 바꾸셨더군요. 네, 샤이 정현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번의 단식으로 몸도 마음도 명예도 모두 잃어버린 샤이 정현입니다. 나름 일주일 고생해서 했던 단식인데 단식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족같은 인간은 비공개 단식이 어디 있냐며 뭐 남몰래 처먹는 게 있는 거 아니냐 라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 저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속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난이라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어제 제가 퇴원을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집권여당의 대표보다 딴따라 김재동이가 더 큰 관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관심이 부담스러워서 문을 닫고 단식한 저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이 그립습니다. 정치인은 욕을 먹을지언정 언론에 계속 노출돼야 이득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단식 때만큼 방송에 나올 만한 좋은 그림 뭐 없을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원래부터 무게감이 없으셨는데 살이 빠지니까 무게감이 더 없어지셨군요. 요즘 50대 잘 나갔던 분들이 인기가 시들한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도 그렇고요. 단식을 시작할 때처럼 샤이 정현님이 폭발적인 관심을 끄는 방법, 이건 어떨까요? 단식은 한 번 하셨으니 이번에는 폭식 투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밥값이 많이 드는 게 흠이지만 관심이야 제대로 받지 않겠습니까? 첫날 50인분 출장 뷔페를 불러서 혼자 다 처먹고 다음날 100인분 비빔밥을 또 한 자리에서 다 처먹고 또 그 다음날에는 짜장면 100그릇 처먹기 퍼포먼스를 벌이는 겁니다. 그림도 많고 화제도 만발할 것이 뻔하지요. 또 하나, 똥은 안 싸는 겁니다. 뭐 계속 처먹는데 똥은 안 싸는 거지요. 아예 똥꼬에다가 본드를 붙이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입으로 똥이 나온다고요? 건강이 상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인생은 한방입니다. 이은재처럼 엉뚱하게 트집 잡고 큰소리 뻥뻥 치면 검색어 1위는 순식간입니다. 아직 정세균과의 한판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실에 들어가서 살충제를 뿌리는 겁니다. 그림 나오죠? 방송기자가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면 세균 박멸하러 왔다,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물론 또라이 소리 듣기는 하겠죠. 하지만 방송과 SNS는 샤이 정연님으로 도배될 겁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가 통곡하신다고요?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새끼를 낳았냐 이러시면서 통곡하신다고요?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놈이 언론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언론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 이 새끼야? 언론 망가졌지, 사람 망가졌지, 해직돼서 먹고 살 길도 막막한데 암투병까지 하고 있지, 이 새끼야. 세월호 진실 덮었지, 사드 문제도 제대로 방송 안 하고 있지, 권력형 PD도 제대로 보도 안 하지, 최순실의 치읓도 안 나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이 새끼야.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부끄러움이 많아서 비공개 단식을 하신 샤이 정연님에게 이 노래 추천합니다. 쌍둥이 자매 가수지요, 윙크가 부른 부끄부끄.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